귀궁치라 예고편입니다. 수기의 검은 물이 여리의 몸을 감싸는 순간 강철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몸에서 푸른 번개가 번쩍이며 수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단칼에 베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강철은 몸을 날려 여리를 끌어안았다. 강철의 팔 안에서 여리는 떨고 있었다. 검은 물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시며 스며들었지만 정신은 아직 남아있었다. 비비, 그 수기 어디서 온 거야? 여리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강철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명두로 해골을 비쳤을 때 저주가 깨어났어. 그것도 아주 오래된 팔척기와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악의 씨앗이야. 여리는 눈을 감고 할머니 넙덕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오래된 저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싹트느니라.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저주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궁궐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난 것이다. 임금은 자신의 친필 어명이 새겨진 명두를 바라보다 이를 지켜보는 중정과 상궁들에게 명했다. 중궁전 내의 모든 궁녀를 가두고 해골과 부적의 내막을 밝히라. 당장이다. 여리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해골 속에서 나온 부적. 그 글씨체. 몇 해 전 왕세자 서고에서 우연히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이윽고 강철은 여리를 임시 침전으로 옮겼고 여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태중의 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소리는 귀에 직접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깊고 차갑고 공허했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 후원 쪽에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풍산의 무리였다. 그들은 은밀히 침투하여 왕세자의 침소 주변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여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철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원하는 건 태중의 생명 그 자체야. 그 아이가 재물이 될 수도 있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귀열초를 달여 만든 정수가 들어있었다. 강철은 그것을 여리의 입에 살며시 흘려넣었다. 따뜻한 기운이 혀끝을 감돌며 퍼졌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여리는 눈을 떴다. 더는 쓰러질 수 없었다. 강철,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해. 이대로 두면 또 누군가 죽어. 강철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여리는 그 손을 잡으며 일어섰다. 그 순간 창 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알 수 없는 존재의 울음. 그것이 바로 팔척기의 전조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었다. 여리는 스스로 깨달았다.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이 밤을 향해 이어져 있었음을. 이 밤 다시 피가 흐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어. 그게 내 운명이니까. 강철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널 택했지. 두 사람은 마침내 후원의 어둠 속으로 검은 물과 붉은 피가 엉킨 운명의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새벽녘 강철은 홀로 궁을 벗어나 깊은 절벽 아래로 내려섰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봉인된 공간, 바로 이무기 비비가 잠들어 있는 동굴이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 짙은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강철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결의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비비, 나야. 강철이다. 한참의 침묵 후 동굴 안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비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형체는 여전히 반쯤은 인간, 반쯤은 이무기였다. 길게 뻗은 비늘이 달린 팔, 이글거리는 눈동자. 그러나 그 속엔 기묘한 애틋함이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강철. 내 기운이 달라졌다. 더 인간처럼 되었군. 강철은 그 말에 미묘한 눈빛을 띄었다. 그래서 널 찾은 거다. 지금 궁이 무너질 위기다. 팔척기와 수기가 동시에 움직였고 넌 그 움직임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비비는 피식 웃으며 동굴 벽에 기댔다.
팔척기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키운 분노, 그 집합체야. 넙덕이 막았던 그 저주 다시 열린 거지. 어떻게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하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지. 단 조건이 있어. 비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양반 100명의 혼. 아니면 하늘의 의지를 가진 자 하나. 둘 중 하나를 내놔야 해.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열의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자격이 있었다. 너무도 강한 기운과 너무도 선한 마음. 비비는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자신의 운명을. 그래도 난 그렇게 못 놔둬. 그 아이는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내가 지킬 사람이야.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비비가 비웃듯 말했다. 내가 궁을 떠나지 않고 이곳으로 온 순간부터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났어. 넌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강철. 그래. 감정이다. 그게 날 여기까지 이끈 거다. 비비는 조용히 강철을 바라보다 손에 작은 흙단지를 쥐어주었다. 이 안에 내 숨결을 봉인했다. 이걸 열이에게 넘겨라. 선택은 그녀 몫이야. 단, 이걸 쓰는 순간 너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강철은 단지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선택하더라도 난 그 곁에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비비는 한숨을 쉬며 등 돌렸다. 그 등 뒤로 비늘이 은빛으로 빛났다. 강철. 이 세상엔 인간도 신도 아닌 존재들이 있어. 넌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자다. 그게 너의 운명이고 너의 저주다. 강철은 동굴을 빠져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흐려졌고 궁쪽 하늘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시 싸움의 시작이었다. 인덕 대비의 침전은 깊은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침전 안에는 향이 자욱했고 풍사는 침착하게 향로를 조절하며 대비의 눈치를 살폈다. 대비는 눈을 감은 채로 중전 박씨의 회임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아이, 아직 피도 살도 제대로 붙지 않은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이야말로 팔척기를 막기 위한 제물로 쓰이기에 적합했다. 그 아이는 하늘의 명이 아니라 피의 저주를 타고난 아이지. 주상은 그 사실을 모른다네. 풍산이 입을 열었다. 중전이 겪는 악몽은 그 징조입니다. 꿈에서 나타난 화기는 실제로 아이를 노리고 있소. 곧 태아의 혼이 빠져나올 것이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텅 비게 되겠지요. 대비는 살며시 눈을 떴다. 넙덕은 예언했었지. 왕실의 피를 타고 저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걸 외면했던가. 그래서 넙덕의 손녀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열이 그녀는 넙덕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풍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운은 대단하지요. 만약 그 아이를 쓰지 못한다면 열이야말로 제물로 가장 적합합니다. 강하고 맑은 혼, 팔척귀조차 감히 완전히 뒤흔들지 못하는 기운. 그러나 문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든 기운 하나. 그것은 열이었다. 그녀는 검은 장삼을 입고 그림자처럼 침전 안으로 들어섰다. 풍산의 말에 치를 떨듯 말했다. 그 아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중전의 몸에서 자라는 생명은 신의 것도 악기의 것도 아니오.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풍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눈빛이었다. 와줬군요. 넙덕의 손녀, 이 밤을 함께할 자. 여리는 품에서 경기석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넙덕이 임금에게 남긴 유일한 유물이었다. 이 돌이 무엇을 막아주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소. 이건 단순한 방어구가 아니라 악혼을 잠시 묶는 봉인석이다. 넙덕은 이걸로 대비를 지키려 했던 것이오. 풍산이 앞으로 다가섰다. 그럼 이제 그 돌을 나에게 넘기시오. 더 이상 지체하면 중전의 태중은 온전하지 않을 것이오. 여리는 경기석을 꽉 쥐고 물러섰다. 대신 이걸 가져가라. 그녀가 꺼낸 건 강철이 건넨 귀열 방울이었다. 작은 방울 안에 봉인된 기운이 바닥을 흔들며 떨었다. 풍사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어디서 구했느냐? 이무기 비비의 숨결이 담긴 기물이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소. 방울이 울리는 순간 대비의 침전 안이 진동했다. 감춰져 있던 봉인진 하나가 깨졌고 그 틈 사이로 수기 하나가 솟아올랐다. 풍사는 웃었다. 너도 결국
그 안에 발을 들였군. 열이, 이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요. 열이는 방울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건 나도 각오한 바다. 그 순간 천장이 갈라졌다. 수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열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방울을 던졌다. 폭발 같은 굉음 속에 기운들이 뒤엉켰고 대비는 뒤로 넘어졌다. 침전은 무너지고 진실은 점점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침전의 붕괴는 마치 운명의 균열 같았다. 비명을 지르는 궁녀들, 의식을 잃은 대비, 그리고 열이의 손끝에 남은 잿빛 연기. 강철은 귀신같이 그 현장에 나타나 열이를 끌어안았다. 그의 팔 안에서 열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팔척기 봉인이 풀렸어요. 다음은 왕세자 침소입니다. 임금에게 사정을 알린 열이와 강철은 왕세자의 침소로 달려갔다. 도착한 그곳엔 이미 검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린 왕세자는 침상 위에서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중전 박씨는 정신을 잃었고 상궁들은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었다. 방울로 시간을 벌어요. 전 결계를 치겠습니다. 열이는 손에 남은 마지막 귀열 방울을 침상 주위에 던졌다. 방울은 맑은 울림과 함께 검은 안개를 밀어내며 투명한 장막을 형성했다. 강철은 비비에게 받은 단지를 열어 봉인진을 완성하기 위한 피를 꺼냈다. 그것은 인간의 피가 아닌 이무기의 혼이 담긴 액체.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찢어 그 피와 섞었다. 이건 단 한 번뿐이야. 열이, 지금이야. 열이는 명두를 쥔 채 결계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입에서 경문이 흘러나왔고 장막 안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게 늘어진 팔,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검붉은 혀를 내민 그것은 어린 왕세자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강철은 몸을 날려 팔척기를 막아섰다. 널 여기서 끝낸다. 그 누구도 더 다치게 놔두지 않아. 팔척기는 강철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열이는 그대로 팔척기 앞에 섰다. 경기석과 비비의 혼이 담긴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돌아가라. 어둠의 땅으로. 팔척기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번개와 안개의 폭발 속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왕세자는 침상에 안도하듯 잠들었고 중전은 조용히 눈을 떴다.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열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입가엔 검은 피가 맺혔다. 열이, 강철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열이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녀의 눈은 궁궐의 북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 패전. 넙덕이 말했던 본체가 잠들어 있는 곳. 팔척기의 모든 조종자가 도살인 최후의 장소. 임금은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말했다. 내가 그 문을 열겠다. 내가 만든 죄인이 내가 마주하겠다. 그 순간 비비의 기운이 담긴 단지가 갈라졌다. 강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은 진짜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엔 아직 거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오늘 밤 7화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